다시 제2의 제3의 김용균이 될 수도 있는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 좀 담당 공무원이 좀 환경 비용을 분리해서 부과하는 홍은아입니다. 오후 질의 때 내용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 발전 5개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 이제 한전 산업의 지분을 한전 인수하는 그런 이제 노사전의 협의체 합의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전의 이견은 없는 거죠, 그럼 한전 측에? 지금 한전도 이제 정부에 아까 그 한전 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면 한전도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 이걸 인수하려면 이제 공원의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까? 네, 뭐 그럴 걸. 네? 네. 의결이 있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시점이요. 지금 논의해서 잘 빨리 추진된다면? 예, 지금 어렵게 그 합의를 한 내용이라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또 의원님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그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한전은 뭐 공훈위 의결이 있으면 따르겠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한전. 그렇죠, 사장님? 예. 물론 그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쪽도 주식회사고 저희도 주식회사라서 배임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양쪽 이사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한전 사장님 그 전망에는 이게 어쨌든 뭐 언제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정부에서 지난번에 주신 지침을 변경해서 다시 주시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 산업 현장에 이제 2인 이상을 위험한 산업 현장 2인 이상 투입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인력 투입, 이 연료 설비 환경 분야에 이제 그 운전 분야에 2인 이상이 이제 추가 투입돼야 되면서 그 추가 투입된 인원들이 또 전부 다 그 비정규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제2의 제3의 김용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전 산업개발에 물론 한전 측에서 볼 때는 경영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제 사람이 우선인 안전, 일단 산업 현장에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 측면과 고용 안정 측면이 지금 우선 시대는 이런 시대 상황을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에 방사성 폐기물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전에 거기에서 그 핵종 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이게 경주 방패장으로 반입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 뭐 의원님 지난 우리 경주의 월성 방패장의 민간 환경 감시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원자력 연구원의 방패물 반입 결정을 유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난 6일 날 10월 6일에 원자력 연구원의 방패물 반입 재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절대 다행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차곡차곡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금지돼 있죠. 뭐 당연히. 예, 당연히 금지돼 있겠죠. 근데 이 금지된 것은 사실 지금 시점엔 당연하지만 이게 1986년 시행된 원자력법에서 처음 그게 금지된 거고 그 전에는 해양 투기 자체가 금지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투기가
해양 투기의 방법으로 영구 처분이 가능했었습니다. 가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양 투기한 사례가 있는지 이 좀 실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산업부 답변이 제가 해양 투기된 방패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없음 이렇게 네 글자로 보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3분을 더 주세요. 예, 3분 더 주십시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우리도. 예. 그 이제 산업부에서 왜 해당 없음 했을까? 이것이 알려지면 좀 국제적으로 좀 그러니까 몰래 버린 거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익을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IAEA 보고서에도 다 있고 또 그 우리 국가기록원이 저장하고 있는 외무문서에도 다 있고 그래서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근데 산업부 공무원이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관련 소관 업무가 사실은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관 그렇죠. 네.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담당자가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마 같습니다. 그런 것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원자력 연구원 쪽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 좀 이 담당 공무원이 좀 더 고민하고 알아보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자부의 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좀 우려스러웠다는 우려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좀 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전기요금에 사실 아까 그 어느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전기요금에 이 신재생 에너지 의무 이행 또 탄소 배출권 등 비용 이른바 환경 비용이 포함돼 있죠. 네,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5년간 그 전기요금 총 316조 중에 환경 비용이 9조 2,317억 원이나 됩니다. 네, 이렇게 환경비 들어가 있는데 이 환경 비용이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은 이 전기요금 안에 이 환경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거의 모를 것 같아요. 네,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전력량 사용에 비례해서 이 환경 비용도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IPS 비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배출권 할당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몇 가지 비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 전기요금에 이 환경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 환경 비용을 분리해서 부과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환경 비용을 분리해서 부과하는 이 고지서로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환경 비용을 분리해서 부과하는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지금 해주시거나 아니면 답변을 뭐 제출해 주시거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는 것 중에서 그 전기요금의 어떤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또 이런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근데 어떠한 방식에 또 언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까 또 예를 주신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